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과의 그 전화 썰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1편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로서도 그런 문재인 지지자들과 이렇게 차분하게 1시간 반 정도 그때 전화로 썰전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저하고 대화하는 게 힘들지는 몰라도 나도 참 이게 참 할 일이 못 되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해서 설득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흥분을 합니다. 먼저 딱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는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이거 태극기 세력이구나. 그럼 이 사람하고 내가 싸워야지 하는 어떤 전투 의지를 사람들이 불태웁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는 일단 마이크를 안 넘겨줘요. 저 혼자 얘기합니다. 상대방한테 발언 기회를 안 주고 왜 문재인이 옳은가, 그 얘기를 장시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 볼륨을 엄청 높여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나도 마이크를 안 넘기고 나도 목소리를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싸우고 끝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과의 대화라는 게 그렇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끈질기고 인내력을 가지고 목소리 안 높이고 그러고 대화를 해야 돼요. 이 애국의 길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지지자와 이제 2편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로서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을 찍어서 카톡으로 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러한 문재인 지지자들을 붙잡고 이렇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 그리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제 제가 제 동영상에다가 이제 음성을 넣어서 2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새로 찍는 게 음성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제 말이 나오는 거는 화면과 음성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흥분한 사람들을 붙잡고 대화하는 거, 이게 이러한 애로점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면, 내가 이제 이분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남한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적화 통일은 되지 않는다. 물론 저도 그 의견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화 통일될 확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한 군대가 강하고 북한은 지금 뭐 전쟁 물자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이란 것이 육군 보병으로 이렇게 해서 총 한 자루 들고 트럭 타고 와가지고 점령하는 거지, 무슨 뭐 미사일이 많다 그래서, 탱크가 많다 그래서, 비행기가 많다 그래서 뭐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월남이 베트콩에게 그대로 점령당한 건 베트콩들이 뭐 총 한 자루 들고 들어와서 다 점령한 거지, 무슨 탱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남한이 이길지도 모르죠. 전쟁을 한다 그러면 북한을.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적화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남한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 안보 불감증된 상태는 뭐냐 하면, 그 전번 전화 통화에서도 보았지만, 뭐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나한테 처음 듣는다는 거죠.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보 불감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처음 듣겠죠. 맨날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만 대화하고 그냥 언론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안보 불감증에 걸려, 그게 편하거든요, 자기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으면은 일단 마음이 편해요. 예.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뭐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먹고 있는 게 양잿물인데, 그게 이제 자기 내장, 오장육부가 다 녹아버리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고, 그런 것만 보고, 그러고 편하게 마음 먹고 사니까. 그리고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오류는 뭐냐 하면, 국가 안보라는 것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는 게 우리한테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북한이 이야기를 하고, 또 북한이 핵동결을 한다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과거의 행적을 보면 6.25를 일으켰죠? 천안함 폭침시켰죠? 연평도에다가 뭐 했죠? 칼기 피격해가지고선 다 폭파시켰죠? 북한이 저지른 만행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북한이 저지른 만행이. 그런데 어떻게 이 북한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믿는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지금 요즘 하는 게 뭡니까? 그냥 계속 이 언론을 보면요, 마치 지금 바로 뭐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YTN이다 뭐다 다 나와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이 정권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요. 국가 안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상대방을 안 믿는 상태에서도 안전한 거, 안 믿는 상태에서도 최선의 길을 가는 거, 이게 국가 안보입니다. 근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빠지는 오류는 뭐냐 하면, 우리는 북한을 믿을 수 있답니다. 북한이 왜 우리한테 핵무기를 쏘겠느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류입니다. 북한 정권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과거에 그따위로 만행을 저지르고 해놓고 오히려 지금 6.25를 북침이라고 좀 뒤집어 세우고 천안함 폭침을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 증거 내놔라. 증거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권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안 믿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믿고서 무슨 평화협정 하겠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사람들이 아주 비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왜? 과거의 행적이, 북한은 그렇게 행동한 정권이거든요. 그런 집단이거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국가 안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게 국가 안보 아닙니까? 미국이 누굴 믿습니까? 자기 나라만 믿지. 우리도 우리나라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북한을 우리가 불신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냐? 이 문재인 지지자, 노무현 문재인 그 노선을 찬동하는 사람들의 그 앵무새 같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자기 자위용이다.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견제용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고 체제를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지 뭐 남한에다가 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나 이거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거를 또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건데, 그러면서 비유로 하는 게 뭡니까? 덩치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덩치가 작은 사람은 칼 갖고 다닐 수밖에 없지 않냐. 덩치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이 맨주먹으로 붙으면 100% 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칼이나 총을 들고 정당방위하는 게 북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묻고 싶습니다. 그게 정당방위입니까? 물론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칼과 총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그걸 용인합니까? 그걸 우리가 범죄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 말이 옳다 그러면 사회는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사회는 그걸 용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한 사람이 총을 들고 상대방을 쏴버리면은 그건 더 큰 범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단 총과 칼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해달라. 이거를 이해해주겠다. 이게 비정상적인 사고입니다. 특히 이것이 개인 간의 관계도 아니고 국가 간의 관계인데, 그 많은 그 종북주의자, 친북주의자, 문재인 지지자, 친노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이런 사람들도 가끔 얘기해 보면은 북한이 핵무기 가지는 거는 자기네 자체 방어용이요 체제 유지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옆집 사람이 총과 칼을 갖고 있는데도 나는 걱정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그 총을 네가 없애라. 이거를 계속 강력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옆집 사람이 나보다 체격이 왜소하고 힘이 약한데 집에다 총과 칼을 맨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그것을 용인한 그 사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라면은, 첫째, 정신 이상자이거나 아니면 비겁한 사람이에요.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불안하니 그 총과 칼 좀 치우시오. 우리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즉 옆집 사람이 총과 칼을 버리게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차선책을 생각하자는, 이것이 이런 것을 굴종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굴종적인.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총과 칼을 우리가 없애자. 이게 NPT 조약 아닙니까? 핵 확산을 하지 말자. 핵 확산 억제하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동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빠지는 오류가 뭐냐 하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뭐 대화를 해가지고 뭐 북한과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건 허구거든요. 안 이루어지거든요. 특히 이 북한의 그 참상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좋아요. 평화 협상하자. 좋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말끝마다 비핵화 얘기를 올려야 돼요. 언제쯤 비핵화 하려고 할 겁니까? 언제쯤부터 그 북한을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핵폐기를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든지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비핵화의 B자도 꺼내지 않으면서, 그리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확성기 방송 틀면서, 그러면서 우리 대화하자. 그게 뭐 북한 정권의 비위를 거슬린다고요? 상대방 비위, 그러면 그게 굴종 아닙니까? 그 상대방의 총각, 옆집에서 총각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 비위 건드릴까봐, 비위 건드리들이 얘기해야죠. 총각칼 갖고 있으면 되냐? 우리 이거 내려놓고 얘기합시다. 저녁 한 끼 합시다 하면서, 당신 빨리 그 총각칼 없애시오. 상대방이 이제 얼굴을 불그락포락 하면, 주먹질하면 싸우더라도 할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과거의 노무현 정권 하는 거 보세요. 그 김정일을 올려다보던 난 그 문재인 씨의 그 눈초리, 정말 아찔한,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눈초리였어요. 지금 문재인과 노무현의 이 친북, 종북, 이 사상과 이 자세를 보면요,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이 사람들은, 노무현 씨는 김정일을 만나러 가서 뭘 봤냐 하면 그 김정일의 카리스마를 본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그냥 깨갱한 거예요. 깨갱한 겁니다. 문재인도 같이 가가지고 깨갱한 겁니다. 깨갱한 두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김정일이 누굽니까? 김일성의 후계자로 정권 투쟁에서 승리한,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 앞에 딱 서니까 문재인, 노무현은 완전히 오줌을 지린 겁니다. 오줌을 지려. 네, 그래가지고서는 깨갱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세뇌가 돼버린 그런 꼭두각시가 된 겁니다. 노무현 씨가 그때 돌아와서. 그런 김정일의 그 카리스마, 그런 김정일의 카리스마에 정복된 사람들, 그 두 사람, 이 사람들 얘기를 우리 보러 지금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응? 북한하고 대화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는 해야죠. 응?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되느냐. 상대방 비위를 거슬리든 말든. 이거 못하는 건 뭐냐? 깨갱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깨갱한 사람들. 김정일이 앞에 가서 깨갱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진다면은 조카 통일이 된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적화 통일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게 국가 안보입니다. 예, 국가 안보예요. 이거는 수천만 우리 동포가 빠지는 함정이기 때문에 1%의 이 위험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1%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는 북한 핵동결, 지금 뭐 말로는 무슨 뭐 남북 정상회담 하지만 떠난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북한이 그런 핵동결을 해주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하자. 이게 지금 문재인 씨하고 김정은이 하고 이미 다 협상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지금 우매한 국민들을 최대한 선동해서 무슨 뭐 촛불 헌법을 제정해가지고 이제 그따위식으로 가자고 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로 갈 때 적화 통일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분명히 1%가 넘습니다.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말하는 대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남한이 북한에게 이렇게 먹히는 일은 절대 없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없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 이상 있습니다. 1%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안보라는 거는 0.001%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완전히 사전에 봉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 안보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뭐 용돈 쓰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생각하듯이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적화 통일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그것을 문재인이 반대하겠습니까? 우리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적화 통일될 확률도 없고 적폐청산도 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허구라는 겁니다. 허구. 적화 통일될 확률이 1% 이상, 1%가 뭡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연방제하면 뻔하죠. 연방 대 연방이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반대할 수도 없고 결국은 내란의 형식 또는 지금도 북한 조직원들의 이런 행동이 지금 보이는데 그러면 공공연히 북한의 이 조직원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북한의 어떤 지령대로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남한 연방 그대로 북한 연방에 흡수되는 것은 이건 눈에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위태로운 사람을 지금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이만큼만 와도 벌써 무슨 경찰이 인공기 불태운다고 수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국인데 만약에 무슨 고려 연방제를 했다 그러면 지금보다 수백 배의 개인적인 개개인을 이렇게 결박해서 쪼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뭐 태극 방송하는 저 같은 사람부터 일단 뭐가 올 거예요. 뭐가 올 겁니다. 누가 만나자 그러고 그래서 만나서 협박당하고 아주 조용히 그런 일들이 조용히 각계격파로 이루어지고 우리 남한은 조용하게 조용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만장일치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탄생할 겁니다. 그게 폭력의 무서움 아닙니까? 폭력의 무서움. 아무리 쌈자라는 사람이라 그래도 이게 뭐 개인적으로 주먹이 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조직의 힘에 의해 가지고 전체주의, 독재주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한 사람씩 데려다가 취조하고 그 사람을 전향시키고 전향이 안 되면 죽여버리고 한 사람씩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일 일어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불감증 그냥 자기가 편한 쪽으로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편한 쪽으로 싶은 거고 주사위는 전혀 다른 쪽으로 던져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6번이 나올 거야 하고 생각하고 6번 쓰고서 그냥 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이. 문재인 씨가 6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사위는 지금 전혀 다른 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 방송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북한이 말하는 어떠한 그
자기네들이 어떤 걸 카드를 분명히 던질 겁니다. 문재인에게 우리가 핵동결을 해줄 테니까 남북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 철수하자. 이 얘기를 던질 겁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 폐기를 했다 그러면 좀 믿을 수가 있어요. 핵을 완전히 폐기해가지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는 뭐 그 말을 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핵동결이라는 건 언제든지 다시 핵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북한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만행을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인권 유린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그게 비정상이에요. 문재인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강도의 말을 그래도 강도의 얼굴 표정 보니까 요번엔 믿을 수 있더라. 우매한 사람들 얘기죠. 그게 첫 번째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국가 안보라는 거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1%. 근데 이 사람들은 1%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남북 적화 통일이 될 가능성이 1%도 없다. 0%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오류입니다. 우리도 그 말이 맞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화 통일될 확률이 0%라 그러면 우리가 왜 문재인을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적화 통일될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고려 연방제 후 촛불헌법 개정해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버린 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길은 적화 통일의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률이 1%라도 1%가 뭡니까? 너무 높은 확률이 있는 길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국가 안보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제가 문재인이 어떻게 해서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두 가지만 이야기한 겁니다. 국가 안보에서는 1%의 가능성이 있어서도 안 된다. 두 번째, 북한의 말은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한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씨가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저는 이 동영상을 오늘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이것을 카톡으로 그 문재인 지지자에게 제가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득력이 있든 없든 일단 보낼 겁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